네, 다음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통일연구원 원장님이신 정진호 교수님께서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의 고리 온라인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여러분, 정진호 교수님 큰 박수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 깜짝 놀라셨죠? 그 기술에 이제 우리가 비전을 더 얹혀서 숭실사이버대학의 앞날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런 문명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위에 이제 우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요. 또 다른 우주, 병행 우주, 바로 이 메타버스가 함께 얹혀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의 고리, 이 온라인 교육으로 나아갈지 그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서론이자 또 나중에 결론으로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성, 시대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숭실사이버대학이 정말 이 우리 민족과 세계를 품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품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대성은 요즘 시대가 이제 난민과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셔플링 뒤섞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태 환경 문제, ESG 이런 문제들이 함께 대두되고 있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 아까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융합과 또한 이제 메타버시티, 유니버시티를 넘어서서 메타버시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997년에 우리 대학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품다. 숭실사이버가 어떤 우리 역사를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이 문제. 저는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3.1운동 이후에 100주년이 지났잖아요. 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깨를 쫙 펴고 정말 전 세계 앞에서 자랑스러운 미래,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새로운 100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가 이제 통시적 방법, 시간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죠. 공시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국제관계를 펼쳐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뜻, 그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시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지난 150년의 근현대사가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그 결과로 흩어졌어요. 이산,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공간적으로 다 펼쳐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것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그 시절은 참 그게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큰 자산이 되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쿠바에 가도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그런 시대. 예를 들어서 또 공시적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러일 전쟁 기억하시죠?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었죠. 그 당시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막아서기 위해서 영국, 미국,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가 일본을 앞장 세워서 대리전을 치룬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똑같은 그 당시 러일 전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나토와 미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그런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제국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정말 신상의 그런 머리와 가슴, 배, 허벅지 뭐 이렇게 종아리로 내려가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철과 흙이 융합된 융합제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제국의 역사는 그동안 보면은 전쟁과 폭력의 역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난민이에요. 근데 유대 디아스포라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 네트워크, 파종을 위한 밭갈이였다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적 디아스포라는 이제 또 다시 오실 그런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이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지금 난민들이 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폭력과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평화를 구가할 것인가? 이 평화가 무엇인가? 단순히 평화라는 것은 이제 팍스 로마나 피스라고 하죠. 피스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웰페어,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헬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유니티,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단어가 바로 샬롬이죠. 샬롬하냐? 이 질문, 이 인사말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안녕이라는 인사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너 지난밤에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지 않았니? 이 모든 게 포함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펼쳐 나갈 것인가? 우리 숭실 사이버 대학은 상생 공용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과 북 디아스포라 코리아를 함께 품는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게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를 함께 품는 대학, 평화와 통일을 함께 품는 대학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중국과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을 만드는 설립부총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때 가르쳤는데 저희 아들은 북한 학생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남북 학생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비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런 남북 학생들이 교환 학생을 이루어서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이제 학문도 토론하고 이제 축구도 하고 그런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지금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숭실 평양 메타버스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현실 공간에 살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사실은 이런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위를 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문을 열어보자. 자, 우리 숭실 사이버 대학의 시대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유비쿼터스는 그 산업사회와 이제 정보사회가 만난 그 융합사회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물리적 공간이 가상공간과 만났다는 거죠. 그게 유비쿼터스 공간이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서 사물과 인터넷이 만나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고체연료, 액체연료, 이제 기체연료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생태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 상품이 이제 디지털 정보 상품으로 바뀌고 지식 상품, 이게 합해져서 유비쿼터스 상품이 되어지는 이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수많은 이제 직업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가서 읽어야죠. 21세기를 바꾸는 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큰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구촌이 우주촌 시대로 간다. 지금 우주 굴기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주로 향하고 있고요. 엄청난 미중 패권 전쟁이 그런 우주의 경쟁, 이 IT의 경쟁, 이런 뭐 어떤 그런 경제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를 이제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서 이제 만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는데, 자,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와 마르코니가 이 하늘을 나르고 무선 통신을 발명하면서 100년 만에 지구촌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과 만물 인터넷이 우주촌 시대를 열 것이다. 그것이 물리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 메타버스 우주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연이 정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반격을 해오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ESG라는 개념이죠. 이제 우리 지구를 그냥 함부로 쓸 수 없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와 윤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업을
꾸려 나가고 또 이제 학문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ESG 안에 이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이핑 그런 블랙락의 이제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도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ESG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포스코조차도 이제 막 ESG를 하려고 이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교육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코리안 드림입니다. K 문화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건강과 웰스와 뭐 이제 시큐리티, 우리 그래서 산업 방제학과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삶에 불행을 안겨다 주는 그런 요인들을 없애고 우리가 어떻게 스포츠 재활학과 뭐 모든 게 정말 우리 숭실사이버가 어떤 분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유엔이 이제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먼트 골 SDG 2030을 내세우고 이제 17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17년도에 북한도 SDG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정보 통계 자료가 이제는 공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작년인가요? 우리 BTS가 그 SDG 세션에서 이제 놀랍게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속 가능한 나라가 뭔가?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기업 사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가족과 기업 시민을 어떻게 바르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생물과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분단된 우리 조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평화와 상생과 통일의 그런 과제, 언덕을 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숭실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메타버시티로 넘어가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11세기 경에 수도원에서 이제 새로운 유니버시티가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가져온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이 만나면서 스콜라 철학을 이제 형성하고 새로운 대학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제 딱 1000년 만에 새로운 21세기의 대학 교육이 새로 이제 태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교육은 유니버시티와 이제 온라인 메타버스 교육의 만남인데 숭실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이제 융합 유비쿼터스 메타버스와 만나서 메타버시티를 이제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이제 인생 3간이죠. 공간, 시간, 인간. 요 사이간자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이 3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왔다는, 그게 메타버시티. 그리고 그 3간을 채워 넣는 그 내용이 우리의 교육이 돼야 된다. 무한한 창의성과 융합 전문성,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실천과 봉사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의 고리로서 온라인 교육의 미래 비전, 숭실 사이버가 나가야 할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코리아가 디아스포라를 품고요. 통일과 평화,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이제 융합 교육과 생태 환경과 메타버시티를 고려하는 이제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축해 나아가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연결해서 정말 숭실이 1897년에 시작했는데 100년의 세기를 넘어서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것이죠. 민족과 세계를 품고 시대 정신과 전문성으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그것이 우리 숭실 사이버의 미래 비전이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팁으로 마지막, 우리 민족이 활 너무 잘 쏘잖아요. 활 쏘는 민족, 쏘았다 하면 금메달인데 남과 북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게 만나서 이게 복음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복음의 화살을 함께 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비전이, 숭실 사이버의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